네. 요거 보면은 지구를 5개 국가가 나눠서 감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슬쩍 나도 좀 해보자 라고 숟가락을 올린 게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에는 굳이 뭐하러 2개를 까냐, 네. 하나 갖다 쓰면 되지 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얘네가 빨대를 꽂아갖고 정보를 뺄 수 있을 거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니까 2개를 깔아야 되고 3개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해저 케이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해저 케이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의 관심사인가요? 예, 우리 관심사죠. 우리 미국에다가 전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위성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막 이래. 실제 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일본으로 선이 연결돼 있고 네. 일본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거 실제로 그 서브마린 케이블이라는 사이트에 가 보면은 이렇게 해저로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핸드폰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선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무선으로 가는 거는 기지국까지만 갑니다. 나머지는 다 유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은 해저 케이블들이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 할 때 우리가 미국 사이트 어떻게 보냐? 실제로 갑니다. 네. 아. 예, 물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해저 케이블 타고. 네. 아. 이게 위성으로 가는 건 전체의 트래픽의 한 1% 정도, 나머지 99%는 해저 케이블로 다닙니다. 네. 근데 오늘 얘기를 준비했던 이유는 이 해저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보안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경학적인 지도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저 케이블은 예전에는 이제 너도 나도 그냥 같이 쓰는 케이블이었는데 앞으로는 그 중국선 따로, 네. 미국선 따로 쓰게 될 날도 오지 않을까. 아. 그럼 해저 케이블을 어떻게 깔까요? 그 뭐 잠수함으로 케이블 끌고 들어가서 땅에다 박고 나오나요? 아 그냥 배에다가 네. 케이블 실어가지고 네.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되는구나. 예.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실제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예. 이렇게 배에서 선을 내려서 쭉 갑니다. 오. 우와. 실제로 이렇게 깝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예, 생각보다 되게 무식한 방법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해저 케이블을 최초로 좀 깔았었던 거는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가 거기가 멀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처음엔 그렇게 깔았었고 실제로 그 배를 같이 보시면은 그 배에다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싣고 있고요. 네.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줄줄 흘리는데 이게 사진으로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선 두께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두껍죠. 와, 네, 그러네요. 선이 두껍고 여기 사람 보이시죠? 네. 이게 케이블입니다. 거의 사람 몸뚱아리만한 굵기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건데 세계 최초로 연결이 됐었던 거는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 사이에 이었었고 진정한 의미의 이제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면 이게 대서양을 네. 건너서 영국이랑 미국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1858년에 만들었는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미국의 부캐넌 대통령이 전신을 교환했어요. 전신. 네. 또 모스부호를 그렇죠. 교환을 했습니다. 연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배가 하나 가고 영국에서 배가 하나 가서 둘이 배에다가 케이블을 싣고 줄줄줄 해서 중간에서 만나기로. 네. 하지만 중간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실패했어요. 끊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 다시 방법을 달리하자. 네. 그래가지고 가운데서 만나서 다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야, 해저 케이블을 어떻게 연결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냥 연결합니다. 근데 잘 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구리선으로 했다가 모스부호로 전송된 최초의 메시지가 이제 99단어인데 99단어를 연결을 했을 때 너무 멀잖아요. 네. 너무 머니까 이걸 한번 신호를 보낼 때 이 99단어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가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17시간. 전기가 그걸 가는데 17시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그 지금은 광 케이블로 가거든요. 네. 광 케이블로 가니까 빛의 속도로 가요. 예. 그러니까 되게 빨리 가는데 그때는 이제 구리로 갔으니까 아. 되게 느렸어요. 그리고 하나 보내는데 뭐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100 정도 네. 하나 보내는데. 와. 그리고 구리가 이제 저항이 되게 심하잖아요. 이게 저항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보내려면은 전압을 높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압을 높여봤죠. 그랬더니? 다 탔죠.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처음에 했을 때는 거의 한 2달 만에 실패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화해저 케이블은 1956년, 인터넷용 광 케이블은 1988년 처음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한 500여 개의 해저 케이블이 설치가 돼 있고 99%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일 10조 달러의 돈이 송금이 되고 군사 외교 등 민감한 정보도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야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네요. 10조 달러가 움직이고 여기에 뭐 그 99%의 데이터 우리가 뭐 이메일 보내고 그러는 것들이 여기 다 움직이고 네. 우리가 뭘 보내지 않더라도 그냥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런 케이블들을 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옛날에도 비슷했죠. 조금 더 세련돼지긴 했지만 네. 생긴 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해저 케이블을 누가 까냐? 네. 일단 미국의 서브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한 44% 정도를 하고 있고 프랑스의 알카텔 서브마린 여기가 한 26% 정도. 네. 그리고 일본의 NEC 여기가 19%. 그래고 세 군데가 합쳐서 점유율이 한 89% 정도 됩니다. 와. 거의 미국, 프랑스, 일본이 다 깔고 있다 보면 되고 지금 이거는 좀 옛날 자료긴 합니다만 화웨이 서브마린 아. 화웨이의 자회사인데 지금은 그 HMN 테크놀로지라고 네. 화웨이가 제재를 받으면서 다른 데로 넘겼어요. 근데 뭐 사실 HMN 테크놀로지도 중국 정부랑 관련이 있는 회사고요. 요건 까는 회사고 네. 그럼 전선을 만드는 회사는 누가 있냐라고 보면은 프랑스의 넥상스가 1위고요. 네. 2위는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여기가 2위. 아 우리나라 한국 야. 한국의 LS 전선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뽕이 차오른다. 예. 그리고 네. 요거를 이용하는 데들은 그 구글이랑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네. 전체 해저 케이블의 절반 정도를 소유하거나 대여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도 설치하는 회사가 있는데 해저 케이블 설치 누가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한전 아니면 뭐 KT? 예, 네. KT의 자회사 중에 KT 서브마린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LS 마린 솔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LS 전선, LS 마린 솔루션. 네. 그러니까 얘가 만들고 얘가 깔고 아, 되네요. 이걸로 수직 계열화를 시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해저 케이블의 절반 정도를 빅테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상업적인 목적이 강하다는 거죠. 네. 그럼 뭐 그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주로 이용이 되어 왔는데 사실 예전부터 이 해저 케이블을 비롯한 이 동네에는 음지가 있었어요. 음지가 뭐냐면 파이브 아이즈라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5개 국가인데 이 5개 국가가 이제 서로의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해요. 이거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에 나왔던 프로젝트 이름 중에 하나가 에셜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에셜론이라는 프로젝트가 어느 순간에 좀 들켰는데 들켰을 때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5개 국가가 전 세계를 쪼갠 거예요. 여기는 미국, 네. 여기는 캐나다, 네. 여기는 영국, 여기는 호주, 여기는 뉴질랜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네. 호주가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은 서로 감청을 하는 지역. 이 지역은 우리가 감시하자. 예. 미국하고 중복 감청 지역은 이게 미국하고 캐나다가 여기. 네. 요거 보면은 지구를 5개 국가가 나눠서 감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해저 케이블이 있다 그러면 네. 해저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한 예. 번에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중간중간 증폭기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증폭기에다 빨대를 딱 꽂으면 네. 여기서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알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꾸 수집해 갖고 이거를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움직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시스템이 돼 있냐면은 음성이나 이메일 같은 거에 단어만 입력하면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다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거 예를 들어서 이주호 기자가 어디 술집에 간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주호 술집 이렇게 검색하면은 네, 거기 나와요? 관련한 이메일 나오게. 어떡하지?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면은 목소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주호 기자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오늘 뭐 맛있는 떡볶이 집에 먹으러 가자라고 통화를 했어요. 네. 둘이 분명히 먹으러 간 것 같아. 근데 안 알려줘. 안 알려줘. 네. 그러면은 제 목소리를 넣고 떡볶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AI가 네. 내 목소리를 인식해서 권순우 목소리에 떡볶이를 얘기한다. 그럼 그거 통화 내역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5국가가 다 안다. 그렇죠. 그 해저 케이블 통해서.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네네. 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해저 케이블이죠. 네. 어느 정도냐면은 뭐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잖아요. 우방국들 총리들의 통화 내역, 마크롱 대통령 이런 것도 다 감청을 했어요. 그러다가 들킨 사건이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치버만 전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버만 전보 사건은 뭐냐면은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했더니 독일과 연결된 해저 케이블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한 개만 남겨놨습니다. 네. 한 개만 남겨놓으면 여기서 진행되는 모든 얘기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독일이 멕시코로 보낸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독일 치머만 장관이 멕시코에 있는 독일 대사에게 보낸 정보 내용입니다. 멕시코의 대사한테 뭘 전했냐면 우리는 잠수함 작전을 할 건데 미국이 중립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 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유럽을 상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아직 참전을 안 했어요. 미국이 중립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멕시코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같은 너네 지역을 돌려줄 테니 네. 독일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설득해라. 야. 원래 뺏긴 땅이잖아요, 미국한테. 그쵸? 그러니까 멕시코한테 미국을 공격해라. 네. 그러면 미국이 유럽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대신 독일이 지원해주고 뺏긴 땅을 돌려주도록 하겠다. 이 정보 내용을 영국이 감청을 합니다. 그래갖고 미국에다가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런. 이게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네. 멕시코를 해서 뒤통수를 친다고? 야 독일 안 되겠다. 너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일이 참전하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치버만 전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정보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들이 다 옮겨가는데 예.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거다. 그렇죠. 어. 그리고 해저 케이블 감청은 진짜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아이빌벨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1970년에 여기가 이제 소련 지역입니다. 네. 소련의 해군 기지하고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사이에 연결된 케이블이 있는데 요거를 미군이 찾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여기를 감청했던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소련에서 야 오호츠크 해에 미국 선박 출입 금지. 네. 뭐 오는 대로 다 잡아내고 막 거기 잠수부 계속 보내가지고 그 설치된 거 다 뜯어내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알았어요. 안 해. 감청 안 해. 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소련에서 미국의 NSA 분석관을 거의 한 35,000달러를 주고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NSA 분석관이 소련에 알려준 얘기가 뭐냐면 아이빌벨 공작은 여전히 있다. 그래가지고 거의 10여 년 동안 네. 미국이 소련을 감청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국 정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국가들 사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해저 케이블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평시에는 너무나 필요한 그런 물건인데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국가 안보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저 케이블을 지배하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들은 네.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슬쩍 나도 좀 해보자라고 숟가락을 올린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얘기를 발표하냐면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걸 발표합니다. 네. 디지털 실크로드의 내용은 뭐냐면 야 우리 저쪽 남아시아 국가들이 인터넷망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좀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깔아줄게. 네. 그래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도 가고 여기를 통해서 유럽도 가고 네. 땅으로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실크로드를 연결하겠다. 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좋죠. 아 이게 돈도 별로 없는데 이거를 굳이 깔아준다고 하니까 네. 깔아주면 인터넷도 편하게 쓸 수 있고 좋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수중 만리장성 프로젝트.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을 쭉 깔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주로 대출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출을 못 갚으면 중국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깔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이거 좀 그래. 누가요? 누가 보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네. 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보들을 니네가 빼보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그걸 미국 정부가 보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원래는 안 되는데 자꾸 했잖아 자기들도.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 할 때 우리는 상업적 목적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 증거 있냐?
증거는 없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래가지고 구글이랑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 해저 케이블을 많이 깔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구글과 페이스북이 원래 중국이랑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네. 야 홍콩 안 돼. 홍콩이랑 연결하지 마. 네. 홍콩 연결하면 거기 끝에서 볼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대만과 필리핀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표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 데이터 센터, 네. 네트워크 스토어, 해저 케이블 이런 거를 우리 친한 국가들끼리만 하자.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는 그렇죠. 그럼 뭐 야 그럼 우리는 뭐 더티 네트워크냐? 네. 예전에 화웨이 통신 장비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중국의 기술 패권을 누르는 첫 번째 상징적인 사건? 예. 근데 화웨이 통신 장비가 네. 여기가 이제 백도어가 있다. 근데 화웨이 통신 장비에서 백도어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네. 화웨이가 해킹을 했다. 정보를 빼갔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네. 뭐 하다못해 틱톡이 개인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렸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제재를 할까요? 전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전시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안 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도 해킹을 한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언제든 이렇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에는 굳이 뭐하러 두 개를 까냐. 네. 하나 갖다 쓰면 되지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얘네가 빨대를 꽂아갖고 정보를 뺄 수 있을 거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니까 두 개를 깔아야 되고 세 개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 태평양을 연결하는 거기에서도 좀 대단히 큰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태평양 지역의 해저 케이블 분쟁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남태평양이요. 예, 이게 호주잖아요, 호주. 그렇죠. 호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제도가 있습니다. 네. 솔로몬 제도하고 원래 시드니를 연결하는 요런 해저 케이블을 만들기로 했어요. 네. 여기는 해저 케이블이 없어가지고 위성 통신을 썼어요. 아, 사실 거기 솔로몬 제도에 있는 섬들은 다들 작기도 하고 예.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다 케이블로 연결하긴 좀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라들이 별로 돈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성 통신을 하는 것도 비싸지만 해저 케이블이란 인프라 투자를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네. 어쨌든 솔로몬 제도하고 호주가 이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입찰을 붙였어요. 네. 입찰을 붙이면은 제일 저렴하게 들어온 업체가 따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화웨이가 땄네. 아. 화웨이가 이게 싸게 들어왔습니다. 화웨이 서브마린이.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이거 안 된다. 야 호주, 네. 네가 움직여라. 네. 그래갖고 호주가 솔로몬 제도로 날아갑니다. 네. 야, 돈 다 줄 테니까 그냥 화웨이 빼자.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딴 데도 연결해 줄게. 여기 말고 딴 데도 이렇게 연결해 줄게.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돈으로 하자. 네. 중국 빼. 어. 근데 거기서 솔로몬 제도의 총리가 화웨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야 화웨이 거 밀어내려고 호주 정보국에서 흘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솔로몬 제도의 총리가 화웨이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입찰을 해줬냐라고 네. 보기에는 그 지역은 비일비재하게 정치 자금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호주가 그렇게 갔다라는 건 그럼 중국을 배제하자 그러면은 네. 어련히 호주에서 좋겠거니.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나라들은 그거를 이제 스윙 보팅을 합니다. 네. 이쪽에서 주면 이쪽에서 썼다가 저쪽에서 주면 저쪽에서 받고. 그래갖고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그 솔로몬 제도만 간 게 아니라 파푸아 뉴기니까지 연장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요 지역에 있는 다른 섬들도 연결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다 처음에는 다 화웨이가 들어갔다가 그 미국이랑 일본이랑 호주랑 이런 데서 돈 내가지고 네. 뭐 세계은행 동원해서 돈 내가지고 그냥 우리 돈으로 깔아줄 테니까 네. 그냥 우리 거 써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중국에만 그런 일이 있냐? 네. 화약고 중동입니까? 중동입니다. 여기가 지금 후티 반군이 활동하는 지역이죠. 네. 여기에 이렇게 많은 해저 케이블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해저 케이블들이 지나가는 지역이 뭐 바다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배는 어디로 지나갑니까? 수에즈 운하로 지나가죠. 수에즈 운하. 해저 케이블도 이쪽을 통해서 가야 돼요. 유럽으로 가려면. 해저 케이블의 경로는 결국 배의 경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초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서구를 석기 시대로 되돌려 주겠다. 통신, 전력,
인터넷 다 안 되게 해주겠다. 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홍해 해저 케이블을 자꾸 공격해서 25% 정도가 망가진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 해저 케이블. 이게 후티 반군 너 그거 끊으면 진짜 너네야말로 석기 시대로 돌려버릴 거야. 네. 라고 협박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네요.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여기 잘라버리면 네.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루트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한 군데 몰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메타와 구글. 아까 메타 구글이 제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프로젝트 3개를 띄웠는데 하나는 이게 에코라는 프로젝트고 그리고 여기가 비프로스트 그리고 여기가 에브리컷이라는 3개 노선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잘 보시면은 여기 남중국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케이블이 엄청 많아요. 네. 여기가 많으면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중국도 해저 케이블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가 망가지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수리가 가능해요. 네. 그리고 선이 짧잖아요, 거리가. 그래갖고 여기를 통하면은 수리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요. 네. 근데 굳이 이 여기서 가는 거를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참 돌아가죠. 네. 왜 한참 돌아가냐? 남중국해 거쳐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남중국해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네. 남중국해 거쳐서 갈 수 있고. 근데 이거 다 인도네시아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냐? 남중국해 가면 안 된다. 구단선. 구단선. 네. 중국에서 감청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해저 케이블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공기처럼 당연하게 쓰던 인프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있으면 편하고 효율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깔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데이터 사용량은 훨씬 더 많아질 건데 해저 케이블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이제는 뭐 남이 깔아놓은 선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찝찝해졌고 여기서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도 굳이 돌아가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 네. 복수로 깔아야 되는 일도 생기면서 이게 선을 뭐 2배, 3배를 깔아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감청이 되거나 이거 완전히 끊어버렸을 때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은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저 바닷속에서 뭐 중국과의 갈등 문제, 뭐 러시아하고의 갈등 문제, 저 중동의 갈등 문제들이 얽히면서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있던 해저 케이블은 사실 못 믿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새롭게 이제 해저 케이블이 깔리게 될 텐데 전선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압권이었습니다.